한의원에서는 이명에 대해서 귀뿐만 아니라 뇌와 오장육부 등 전신 상태를 함께 살피며 한약, 침치료, 상담치료 등을 통해서 마음과 몸의 회복을 함께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명이 있다면 꼭 한의원 치료도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귀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 청의보감의 강준혁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중요한 이명 관련 논문 4편을 직접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이명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2011년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제임스 칼텐바흐가 발표한 이명 모델과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명이 귀가 아니라 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중요한 연구입니다. 귀에 손상이 생겨서 청각 정보가 줄어들면 뇌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즉, 이명을 유발하는 신경 변화는 말초, 그러니까 귀의 손상으로 인해 시작되긴 하지만 그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는 장소는 중추신경계, 즉 뇌라는 뜻입니다. 특히 와우핵이라는 뇌관 부위에서 과도한 신경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명 치료에서 청력 저하가 주 원인이긴 하지만 이명 자체는 뇌의 과활성 문제이기 때문에 뇌의 과활성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논문이에요. 임상에서 저도 환자분들의 발병 패턴을 보면 난청이 있다고 무조건 이명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난청이 진행되던 와중에 심리적인 충격, 과로, 갱년기와 같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해서 신경이 예민해졌을 때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2014년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발표된 이명 임상 진료 지침인데요. 이명 치료에 대해서 무엇이 권고되고 무엇이 권고되지 않는지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저도 꼭 한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명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치료법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논문이 그에 대한 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은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가 수년간의 연구를 종합해 발표한 논문이긴 하지만 10년 정도 전에 발표되기도 했고 국내 상황과는 또 다를 수 있어서 시대적, 장소적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권장되는 치료는 CBT라고도 하는 인지행동치료, 또 난청이 심하시다면 보청기의 사용, 또 소리치료, 이명교육 및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하지 않는 치료로는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 또 은행잎 추출물, 멜라토닌, TMS라고도 하는 자기자극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결과적으로 이명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삶의 질을 회복하는 방향이 진료의 중심이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명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2019년 영국 콜체스터 종합병원에서 발표한 왜 아직 이명 치료제가 없을까? 라는 논문입니다. 이명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인데요. 이는 사실 아직까지 이명 치료제라는 약물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명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그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 측정의 어려움이에요. 이명이라는 증상 자체가 주관적인 증상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치나 장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병태생리의 불확실성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아직까지 이명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치료법 또한 개발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약물 효과 평가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일부 약물 연구에서 이명 초기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이 만성 이명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명 발생 수주일 내에 투여된 약물이 3개월이 경과된 환자를 포함시켰을 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기 참 난해한 거죠. 네 번째는 임상시험 설계의 부족이에요. 이명을 평가할 만한 바이오마커나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없고 또 적절한 투약 기간이 불확실하다 보니 임상시험을 설계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다섯 번째는 연구 투자 및 협업의 미비예요. 우울증의 약물 연구수는 이명 연구수의 44배라고 해요. 또한 당뇨병 연구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9억 1천만 달러나 투자되는 반면에 이명은 연간 500만 달러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명 치료제가 개발될 수 없는 이유가 이명의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라고 생각해요. 원인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 힘든 거죠. 그런 면에서 질병의 원인을 한 가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체질과 상황을 고려해 치료하는 한의학이 이명 치료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3년에 미국, 독일, 한국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다기관 리뷰 논문인데요. 스트레스와 이명의 연관성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가 이명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명 환자분들은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명이 커진다는 걸. 스트레스라는 게 꼭 화가 난다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날 잠을 잘 못 자거나 과식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과음을 했거나 이런 상황들도 모두 우리 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예요. 연구 결과 만성 스트레스는 HPA축, 즉 시상하부 뇌하수체의 부신, 이런 호르몬 축을 교란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이명 발생에 직접 관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명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이명이 있던 분들이 스트레스 후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었다네요. 또한 목, 어깨, 안면부의 긴장이 이명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의 주 치료점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반가운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명은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와 감정 시스템 전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명 치료는 귀만이 아니라 마음과 뇌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4편의 논문이 보여주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명은 단순한 귀질환이 아니라 뇌와 자율신경계의 연결 속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환자 한 분 한 분의 특성과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의원에서는 이명에 대해서 귀뿐만 아니라 뇌와 오장육부 등 전신 상태를 함께 살피며 한약, 침치료, 상담치료 등을 통해서 마음과 몸의 회복을 함께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명이 있다면 꼭 한의원 치료도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명과 관련된 해외 논문들을 쭉 보면서 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논문들이 발행되면 가져와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